자, 6월 29일에 이제 한국 서버랑 일본 서버의 자율 트레이닝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게 좀 승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러냐, 뭐 어떻게 이기는 건지 모르겠다. 누구는 마음에 들어하고 누구는 전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뭐 일단 그거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보를 농축시켜가지고 전달하고자 이번에 영상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율 트레이닝이 6월 29일 업데이트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특징이 이제 50분에 끝난다는 거예요. 게임을 계속해서 켜놓을 필요도 없고 앱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팀레이스나 뭐 이런 거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기 사양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기존에 있던 이제 오마카세나 이제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좀 계속 기기를 켜놔야 하기 때문에 발열 문제도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 드랍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기기 사양이나 이제 발열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막 그 데이터 통신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프레임 드랍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구동하는 오마카세 특징상 오히려 손컴보다 오래 걸릴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자율 육성은 50분이 지나면 딱 끝나기 때문에 막 게임만 겨우 키는 스마트폰 사양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진짜 잠깐 그것만 돌려놓고 자율 트레이닝 켜놓고 그냥 꺼버리면은 그러고 그냥 사양이 좋은 이제 PC 모드, 노트북이나 이제 컴퓨터 같은 걸로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 사양 안 가리고 상황 안 가리고라는 점이 저는 좀 진짜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손으로 하거나 이제 일본 서버의 오마카세에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성능 결과값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솔직히 아예 없던 것보단 낫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방송 며칠 하면서 봤는데 써보신 분들도 아예 없을 때보단 차라리 지금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지 않나 이 정도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육성의 특징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직접 플레이하는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육성 버튼을 누른 순간 아마 결과는 결정돼 있는 게 맞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 50분 뒤인 건데 약간 그런 감성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그 수많은 상황을 어떻게 육성이 누르는 순간 바로 끝나는 거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 같은 애들한테 한번 수십만 글자짜리 텍스트 같은 거 한번 넣어보신 적 있습니까? 순식간에 분석하거든요. 진짜 그거 그냥 순식간에 분석하거든. 이게 가능한 게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 서버에는 지금 오마카세랑 자율 트레이닝 말고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자동 육성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실제로 누르자마자 결과가 나오거든요. 육성을 누르자마자 이제 승패랑 결과가 다 정해져서 인자 획득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육성을 누르자마자 결과값이 나오는 게 맞을 거고 대신에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무료 기능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50분 뒤에 확인하는 식으로 바뀐 거 아닐까? 그리고 계속해서 딸깍딸깍 확인할 수 있으면은 뭐 결국 게임을 계속 켜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일 거고요. 무료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비슷한 사양을 가진 유료 버전이 나오기 때문인 건데 사실 일본 서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유료 버전이 먼저 나오고 무료 버전이 업데이트 됐다라는 순서가 맞습니다. 일본 서버 기준에선 그랬는데 이제 한국 서버에서는 이제 반대니까. 그래가지고 설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결과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사실 서포트 카드 편성이나 스택 같은 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서포트 카드를 무슨 뭐 로테이션에 장거리를 넣을 거니까 스태미나 넣어야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5스피드 넣고 박신한테 장거리 적성 살짝 올려놓고 5스피드를 넣어도 천왕봉을 이깁니다. 높은 확률로 천왕봉을 이기기 때문에 서포트 카드 편성이나 스택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지고 온 육성 캐릭터의 적성 그리고 로테이션의 연속 출주 이런 거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스킬의 영향 내가 찍은 우선 스킬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세세하게 트레이닝 선택이나 막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할 때처럼 막 갑자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방에 운이 빵빵 터진다고 육성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그거는 뒤에서 이제 편성 예시를 설명드릴 겁니다. 실제로 결과 육성을. 그래서 이제 지금 페이지부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율 트레이닝에서 좋은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선택들이 뭐가 있냐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우선 스킬 우선 스킬 지정인데 내가 받고 싶은 스킬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걸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티린 러브 같은 캐릭터라고 하면은 2단계, 3단계 이벤트에서 위를 누를 때나 아래를 누를 때나 이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스킬을 받는 결과가 달라지는데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맨 위만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스킬이 위에 있다면은 날것의 정렬 같이 위에 있는 거라면은 설정 안 해도 되고 내가 받고 싶은 게 영리청징이다. 그러면 이제 영리청징을 지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리청징을 지정을 했으면 하위 스킬은 지정 안 해도 되냐? 극기신 같은 거 없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뭐 여기 예시에 있는 화면처럼 예를 들어서 얘가 루돌프를 인자작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루돌프는 아래가 슬립스트림이잖아요. 슬립스트림이랑 좋은 데가 둘 다 아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적인 한 수에 대한 인자작을 하고 싶으면은 루돌프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내가 실제로 본육성에 찍을 것은 슬립스트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본육성에 쓸 스킬은 좋은데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한 수의 하위 정도는 보조가속으로 들고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인제작 할 때는 금스킬은 결정적인 한 수를 먹을 거면 체크 안 해놓는 대신에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본육성에서는 어차피 결정적인 한 수를 찍을 건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슬립스트림을 필요 없다라고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정적인 한 수는 내가 찍을 거니까 인자작이 그렇게까지 막 안 빡세도 돼. 어떻게든 내가 찍을 거니까 막 인자로 받아올 필요까지는 없어. 그런데 슬립스트림 좋은 데는 서포트 카드 핫에서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인자작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제 같은 서포트 카드를 들고 갈 때 선택지를 아래로 지정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이벤트 난입을 고려해봐도 좋다라고 이게 적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지고 방금 루돌프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오피셜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지정을 안 하더라도 쉽게 인자작이 가능한 것들 쉽게 스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있다면은 내가 가진 서포트 카드의 모든 스킬을 이제 우선 스킬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씩 빼놓고 이제 난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님들 이번 마일 챔피언스 미팅 기준이면은 봄 우회전 한신이죠. 봄 우회전 맑음 양호잖아요. 그러면 맑음이랑 양호가 난입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걔네를 한번 서포트 카드가 주진 않지만 그런 스킬들을 한 자리씩 넣어준다던가. 난입이 발동하냐 아냐는 이제 적혀 있는 건 없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실제로 본 그냥 예시 사례들 겪어본 사례들이랑 이제 제보 사례들을 보아하니 이게 아마 난입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승을 거둔 유닛인데도 불구하고 복병을 받아오는 사례가 있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시스템 처음 추가됐을 때 시청자분들한테 막 이렇게 뭐 넣을까 고민하던 시청자분한테 그냥 뭐 받아오면 좋다고 생각하고 하면 사주저 다 넣어볼래요? 도주주저, 선행주저, 선입주저, 추입주저 했더니 실제로 주저를 받아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난입 자체는 실제로 발생하는 걸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난입도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아니 왜 탑건이 아리마를 지냐? 왜 내가 오구리한테 그렇게 개쩌는 본육성 편성을 했는데 왜 아리마를 자빠지냐고 왜 챔피언스컵을 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초반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승률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자율 트레이닝은 승률 계산 공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승률 30%가 있고 패치된 버전으로 들어온 걸로 추정돼요. 적성치가 아예 없는 애들이 뭐 천왕봉을 이긴다던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마 기본 승률 30%가 아마 일본 서버가 5월달에 일본 서버가 이게 패치가 됐었는데 한국 서버는 그 패치된 버전으로 들어온 걸로 이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률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리 적성이랑 잔디 적성 같은 게 다 A라고 가정을 하면은 기본 승률 30%에 이제 거리 적성 A에 40% 들어가고 마장 적성에 40% 들어가가지고 기본적으로 승률이 110%가 나옵니다. 모든 적성 A인 상태에서 대회를 나가면은 해당 대회에서 승률이 기본적으로 110%가 나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더트 B의 마일 A인 우리 캡이 더트 마일 지원이 이제 챔피언스컵 12월 전반에 있는 챔피언스컵을 나간다고 하면은 기본 승률 30%에다가 거리 적성 A니까 40%고 마장 적성이 B이기 때문에 35여서 100% 확률로 이깁니다. 원래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나는 졌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졌다고 내가 진 거라고 왜 근데 100%라고 얘기할 수 있냐? 라고 하면은 3연전 이상의 대회로 진입을 할 경우에 승률에 페널티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3연전 출주를 할 경우에 승률이 10% 감소하고 4연전에서 25%, 5연전에서 35%, 6연전부터 이제 50%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자율 트레이닝을 돌리는데 뭔가 계속 자주 진다라고 하면은 남부배부터 아리마까지 다 나가면은 6연전이죠. 11월, 12월 6연전이죠. 남부배 10월 전반부터 12월에 아리마까지 뛰면은 6연전을 뛰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승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박살나면 거기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AA, 마일 적성이랑 거리 적성이 A인 상태에서는 10% 빠져도 100%이기 때문에 저는 로테이션을 삼을 때 3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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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전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남부배 아니면 챔피언스컵 얘네들이 보통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남부배나 챔피언스컵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지원 한두 개 나가는 것도 못 참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손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더트 점수는 요즘에는 더트의 상성 점수는 뭐 있으면 좋고 정도라고 생각하지 기본적으로 다 우선해서 무조건 챙겨야 하는 거는 잔디 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자를 나중에 더트 레이스가 안 돼 있는데 영수증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안 쓸 거냐고.
뭐 대충 그런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더트를 빼더라도 잔디는 무조건 다 챙겨야 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런 로테이션을 짜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잔디의 승률을 지키기 위해서 더트를 버려야 합니다. 보통 그렇게 버려지는 게 이제 남부배랑 이제 챔피언스컵이란. 그래서 지원 한두 개 정도 버리는 것도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3연전에서 끊어라 이제 적은 건데, 나는 그거 안 돼. 나는 그 절대 용납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손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다. 나는 그거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입니다. 뭐 오마카세 일찍 들어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대신에 이 안에는 안 들어있는데 4연전 이상의 레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목표 레이스이면은 페널티가 없다라는 얘기가 들린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4연전까지 로테이션을 구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사실 4연전을 뛰어도 이길 확률이 뭐 60% 이상이기 때문에 이길 확률보다 이길 확률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4연전까지 가도 4연전까지 고려해도 상관없겠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4연전까지 하고 한 번 쉴 때 4연전이 더트야. 그럼 저처럼 더트는 있으면 좋고 수준에서 멈출 거면은 4연전까지 넣어놔도 되죠. 그러면 4연전까지 가도 되죠. 더트는 있으면 좋으니까. 뭐 이기면 좋고 지면 아쉬운 거고. 그 정도로 해서 4연전까지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본 승률은 이제 30, 40, 40이기 때문에 110이라고 했잖아요. 6연전을 뛰어가지고 50%가 깎여도 승률이 6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론 모든 레이스를 다 뛰어도 전승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님들 실패 확률 40% 안 누르죠. 어지간해서는 마지막 턴 아닌 이상 실패 확률 40%안 누르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승률 얘기했고요. 적성으로 따지는 승률 공식 얘기했고, 그 다음에 3연전에서 페널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육성할 때 편성하는 서포트 카드는 그렇게까지 좋은 카드를 편성할 필요 없다. 뭐 본육성처럼 무슨 뭐 스피드 2장, 뭐 SSR로 둘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뒤에 예시 화면을 더 크게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편성하는 서포트 편성과 최종 스탯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자율육성에서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훈련 성능만 좋은 카드들, 뭐 과거로 따지면은 뭐 비코페가서스, 아니면 이제 아직도 키타산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뭐 키타산이라던가, 아니면 어차피 주는 스킬 다 가지고 있을 아몬다이. 아몬다이도 사실 그렇게까지 막 스킬이 맛있진 않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중거리 레이스가 아니라면은 마일이나 장거리에서 아몬다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맛있는 건 아니죠. 얘도 훈련 성능 때문에 가져가는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낮은 게 이제 훈련 성능만 좋은 애들, 아니면 이제 평소 본육성처럼 스피드 2장, 3장 편성하는 거, 스킬도 맛도 없는데 막 스피드 카드 우선적으로 집어넣는 거, 그리고 어차피 주자 육성 때 또 쓸 거, 다 똑같은 얘기죠. 사실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사실 희귀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서포트 카드,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어지간하면은 인제작 할 일 없는 등산가라든가 이런 거 다 같이 들고 있는 애 있잖아. 골드십 SSR 이런 애들 보면은 막 내적 체험에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추경 내적 체험, 막 등산가, 막 터다지기 이런 거 다 들고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선순위 높은 것들이 이제, 그쵸, 이제 예를 들어 디지털 같이 하이피치 이런 거, 본육성이 어지간하면 디지털 잘 못 쓸 거니까. 그래서 희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자율육성에서는 편성해주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필수라고 요구받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서포트 카드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터다지기라든가, 아니면은 막 우회전, 봄 이런 거, 이런 스킬 가지고 있는 애들 실제로 본육성에는 쓸 일 없고 훈련 성능도 나쁘지만 진짜 단순히 스킬만 좋은 애들, 그리고 시나리오 링크 서포트 카드인 친구나 그룹 카드는 무조건 가져가야 합니다. 얘네 빠지면은 스킬 포인트 한 500 이상 빠져요.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스킬 포인트를 좀 못 버는 것 같다 싶으면은 얘네를 뺀 건 아닌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율 트레이닝에서 인제작을 편성을 할 때는 뭐 스탯이나 훈련 성능 좋은 이런 애들보다 그냥 내가 무조건 인제작 하고 싶은 스킬을 들고 있는 뭐 배포 서포트 카드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준현 배포 이런 애들, 뭐 파워 드랑아레 그리아라던가, 아니면은 님들 그 마일 기준이면은 그 뭐냐 메인 스토리 보면은 주는 거 있잖아. 근성 마인크래프트 이런 애들 스킬 맛있잖아요. 보통은 절대 쓸 일 없는데, 보통은 절대 쓸 일 없는데 스킬이 맛있는 애들을 차라리 편성을 해놓는 게 낫습니다. 자율 트레이닝에서는. 그런데 그러면은 스킬 포인트가 낮아서 스킬을 못 찍을 수도 있지 않냐?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서포트 카드를 넣는다고 해서 스킬 포인트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모드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돌파 상황에 따라서 서포트 카드가 주는, 그러니까 돌파 상황에 따라서 결과 스킬 포인트가 살짝 다르긴 한데, 배포 서포트 카드를 예시로 들었잖아요, 제가. 배포 서포트 카드는 어차피 다 풀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어중간히 일돌이도 쓸 바에는 배포 서포트 카드 풀도 쓰는 쪽이 스킬 퀄리티도 좋고 스킬 포인트도 좋습니다. 그 얘기를 뒤에서 이어갈게요. 시청자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서포트 카드 편성이나 이런 거 보고 보면은 아몬드 아이, 스린러브, 에어샤커, 심보리 로돌프, 메즈로라모누라 이제 그룹 카드를 풀도를 했을 때 한 4,000 정도 나와요. 그리고 계속 4,00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지간하면 4,00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3,800으로 떨어진 거 있죠. 갑자기 3,800으로 떨어진 거 있죠. 이거 보면은 돌파가 낮아요. 저는 지금 1돌이 낮아질 때마다 스킬 포인트가 50에서 100 정도 낮아지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돌파가 떨어질수록 스킬 포인트가 내려가는 거랑 그럼 여기 뭐냐? 다 풀돌이잖아. 잘 보세요. SR이랑 R등급 섞여 있습니다. SR이랑 R등급이 섞여 있을 때도 좀 스킬 포인트가 떨어지고 이게 보인단 말이죠. 이 경향성이 보인단 말이지. 그리고 또 돌파 혼자 명함 썼을 때 또 스킬 포인트 이만큼 떨어지는 거랑 이거 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카드 등급과 돌파 상황이 실제 최종 스킬 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히 명함 같은 거 넣을 바에는 어차피 배포는 다 풀돌이니까 배포 서포트 카드를 쓰는 쪽이 오히려 뉴비분들일수록 배포 서포트 카드를 쓰는 쪽이 훨씬 좋다. 카드 성능이 결과값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보인다 현재. 이거는 이제 제 예시예요. 이거는 제가 했던 예시인데 보면은 스피드 1700이고 스피드 1700이에요. 둘 다 자유 트레이닝인데 이쪽 스피드 카드 없습니다. 스피드 카드 없이 스피드 1700. 스킬 포인트 6000. 스피드 카드 2장 넣었는데 스피드 1700. 스킬 포인트 5900. 차이 2돌. 여기 2돌. 여기도 똑같이 2돌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오차범위죠. 이 정도 스킬 포인트 차이면 오차범위지. 그러니까, 편성 서포트 카드랑 결과 스탯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오피셜이에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은, 그, 카카오 공지가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왜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훈련 방침의 지정은 AI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할 거냐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스탯을 어떻게 배분해 줄까요?예요. 육성은 시작 전에 내가 밸런스를 설정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스플린트를 설정한다던가 스태미너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능력치를 어떻게 설정을 해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장거리를 로테이션에 넣을 거기 때문에 스태미너를 더 넣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스탯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정도의 얘기예요. 근데 요게 최근에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뒤에 넣었는데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갈까? 스플린트 방침이 스킬 포인트를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서도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님들 지금 스피드 카드 무조건 넣고 보통 이렇게 게임할 거 아니에요. 스피드 카드는 반드시 넣고 게임했을 거 아니야. 자유 트레이닝도 뭐 AI가 돌려주는 수준이겠거니 이제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유 트레이닝에 스피드 2장을 넣었을 건데 스플린트 육성 방침은 스피드 훈련 양을 가장 높게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결국 그거예요. 스피드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는 육성 방침을 설정했는데 스피드를 2장 편성했으니까 보통 그럼 당연히 스플린트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거 아닐까? 그래서 가정하기로는 스태미너를 2-3장 넣을 거면은 스태미너 편성으로 스태미너 훈련 방침을 지정하는 쪽이 스킬 포인트를 더 받을 거고 밸런스는 말 그대로 하이랜더 11111을 박았을 때는 밸런스가 나을 거고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셜 기준으로는 훈련 방침이 스탯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가 이제 오피셜인 거고요. 직접 육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율 트레이닝이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뒤에서 육성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누르면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 성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포트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무조건 장거리 뛸 거니까 스태미너를 넣어야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승률 공식에 따라서 승패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막 실제 본인이 육성하는 것처럼 좋은 서포트 카드를 무조건 넣어야 한다 이런 게 없다. 방침은 승률 보정이 아니라 최종 스텝 분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이해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넣은 건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그룹 서포트 카드가 없죠. 스킬 포인트가 3,400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4,000선에서 놀아야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스킬 포인트가 3,400이 나왔습니다. SSR 풀도를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유가 지금 친구 서포트 카드, 링크 그룹 서포트 카드 혹은 친구 서포트 카드가 빠지면은 스킬 포인트가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경향성이 강해요. 아마 이거는 100% 그럴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쪽.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인자작을 하기로 했어. 인자작을 하기로 했고 내가 그 인자작을 하고 싶은 스킬들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스킬을 가지고 있는 서포트 카드를 편성을 할 건데 그렇게 편성을 했을 때 스피드가 많이 편성됐으면은 스플린트 방침, 스태미나가 많이 편성됐으면은 스태미나 방식, 그 다음에
골고루 지정됐다 싶으면 밸런스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서포트 편성에 따라서 본인의 서포트 속성 편성에 따라서 방침을 정해주면은 어느 정도 스킬 포인트를 더 받아오는 경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5스피드, 5스템이나 5진앙으로 인자작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자작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승률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얘기한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라이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나리오는 원래 라이벌이 없는데 라이벌이 있는 시나리오에서 자율 트레이닝을 돌려도 라이벌이 없는 걸로 처리해요. 그냥 자율 트레이닝은 라이벌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전 시나리오에서 좀 사쿠라 로렐이라던가 아니면은 윙바리아시온 같이 키우기 어려웠던 애들도 이 자율 트레이닝 모드에 한해서는 라이벌이 없기 때문에 인자작도 편해요. 라이벌이 없고 그다음에 링크 보너스는 오피셜로는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어디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느냐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친구나 그룹 서포트 카드가 스킬 포인트에 영향을 준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 트레이닝으로 이긴 레이스는 실제로 이긴 걸로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받는 트로피라던가 위닝 라이브 있잖아요. 뭐 티아라 관련으로 이기면 나오는 뭐 채색 판타지아라던가 이제 이런 라이브가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기록을 얻는 전관자기는 쓸 수 없고요. 대신에 이제 1일 미션 클리어 그리고 이제 스토리 이벤트 포인트는 이걸로도 파밍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벤트 보상을 잘 얻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 트레이닝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정리하자면은 출전할 본인이 이제 나가려고 생각하는 레이스 인자작에서 나갈 레이스들의 적성을 최대한 A로 맞춰준다. 결국 마일이랑 중거리 이런 얘기죠. 최대한 A로 맞춰주고 4연전 이상은 뛰지 마라. 어지간하면 3연전에서 끊어라. 그리고 원하는 스킬은 반드시 우선 스킬로 등록을 할 것이고 탭보다 필요한 스킬을 가지는 서포트를 편성해라. 배포라도 상관없다. 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성공률 크게 올라간다. 뭐 어쨌든 자율 트레이닝은 뭐 본육성에 쓰는 건 아니고 그다음 뭐 인자작 아예 인자작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기초가 되는 인자작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기초가 되는 인자작과 그다음에 평소에 게임을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숙제 정도는 대신 돌려줄 수 있는 보조 기능입니다. 일반 육성 그러니까 챔미 주자를 깎아주는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시간이 없고 진짜 인자작도 힘든데 그러시는 분들한테 거점을 어느 정도는 높여주는 시스템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게임하다가 좀 벅타셨던 분들 진짜 인자작 얘기하는데 난 그럴 시간 없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소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업데이트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그 다음에 승률 공식이랑 그다음에 SSR 서포트 카드를 반드시 편성을 막 정상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막 무조건 스피드 2장을 넣는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런 거를 잘 지키셔가지고 한번 본인이 원하는 인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나도 한번 영수증 만들어가지고 완전 적성으로 맨날 거들먹거리던 핵과금놈들 뺨알이 한 번씩 때려보자. 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완벽한 영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영상으로 앞으로 2-3개 정도는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인자작 관련으로도 좀 얘기할 게 좀 더 생긴 것 같아가지고 관련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이제 좋아요랑 구독 뭐 하입은 뭐 그거는 뭐 하루에 몇 번 안 주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만 부탁드리고 마음에 드셨다면은 이제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